안녕하세요. 심리박사 망구수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보내는 SOS, 바로 심리적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나오는 옐로카드, 다들 아시죠? 한 번의 퇴장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불안, 무기력, 불명 같은 마음의 이상 신호들을 그냥 넘기면 결국 레드카드를 받게 됩니다. 다들 그런 거 아냐? 잠시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 넘기는 순간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보내는 여러 가지 이상 신호들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4가지 위험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DSM, 즉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관해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는 전 세계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정신장애를 진단하고 분류할 때 사용하는 공통 매뉴얼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역시 DSM-5, 즉 DSM의 5번째 개정판에 수록된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다시 눈을 감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마음에 납덩이를 달고 걷는 듯한 느낌. 좋아하던 음악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커피향조차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 해야 할 일은 쌓여 있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조차 힘들 때가 있죠. 이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너무 지쳤어 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DSM-5에서 주요 우울장애의 핵심 증상으로 분류됩니다. 집중이 안 되고 자기 비난이 심해지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잠만 자기도 하죠.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거의 매일 이어진다면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마음의 신호등이 이미 노란불을 지나 빨간불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버티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마음의 연료가 고갈되면 반드시 쉬어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자가점검. 거의 매일 슬프거나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예전엔 즐거웠던 활동이 지금은 전혀 재미없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나는 쓸모없어 같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진 않나요? 슬픔과 무기력에 이어 또 다른 위험 신호는 불안입니다. 시험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늘 불안하고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마음의 경보 시스템이 지나치게 예민해졌거나 이미 고장났기 때문일 수 있어요. DSM-5에서는 이런 이유 없는 걱정과 불안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범불안장애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때 불안은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심장이 북을 치듯 뛰고 손바닥에 땀이 차며 근육이 뻣뻣하게 긴장되고 숨이 가빠지기도 하죠. 특히 걱정을 멈추려 할수록 오히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하루 대부분을 만약 또는 혹시라는 두려움 속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안전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계속 위험하다는 잘못된 알람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불안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에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과도해지면 오히려 삶을 위협합니다. 간단한 자가점검.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나요? 혹시 라는 생각이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불안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몸이 자주 긴장되진 않으셨나요? 무기력과 불안이 장기화되다 보면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침엔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가 오후엔 모든 게 무의미해지게 느껴지고 저녁엔 또 괜찮다가 밤에는 눈물로 마무리하는 패턴은 단순히 감정이 풍부한 게 아니라 마음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 라고 묻지만 본인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DSM-5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기분 변화를 양극성 장애의 주요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기분이 매우 고양된 조증 상태와 깊게 가라앉은 우울증 상태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면서 일상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조증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넘쳐 충동적인 쇼핑이나 지출, 무리한 계획 세우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연속해서 잡기 등이 나타나고, 반면에 우울증 상태에서는 전날 밤에 세웠던 계획조차 실행할 힘이 없어 다음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눕게 되죠.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감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널뛰듯 반복되는 극심한 기분 변화는 단순히 경험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자가점검. 하루에도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극단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나요? 순간적인 충동 행동 후에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기분이 널뛰듯 자주 변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간과하지만 중요한 신호가 바로 수면입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상태는 마음의 시계가 흔들렸다는 뜻이에요. DSM-5에서는 수면 문제를 불면장애의 주요 증상으로 간주합니다. 잠들기 힘들거나 자주 깨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 삶의 기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이 피로를 회복하는 핵심 장치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다른 증상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간단한 자가점검. 요즘 잠드는데 한참 걸리거나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나요?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낮에도 피곤함이 계속되진 않으신가요? 너무 많이 자거나 반대로 너무 적게 자는 패턴 때문에 일상이 흔들리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마음이 보내는 4가지 주요 경고 신호들을 살펴봤습니다. 슬픔과 무기력, 불안과 걱정, 극단적인 기분 변동, 수면 문제. 이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내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간단한 자가점검 방법을 소개해 드리기는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에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공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